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예. 강성희 님이 다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인사 보내주셨는데 네. 요 며칠 계속 춥다는 인사와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인사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뭐 그 코로나에다가 또 독감이 지금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코를 훌쩍거리고 몸이 아픈데 이게 도대체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이것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렇죠? 네. 4850님이 밤새 안녕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다리 위에서 멈춘 지하철 그 안에 있던 시민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출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안전 문자가 솔직히 오늘 아침에는 좀 겁이 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곳곳이 난립니다. 곳곳이. 네. 예. 어제 뉴스 보셨죠? 저녁 7시 58분경부터 9시 50분까지 거의 2시간 동안 1호선 천안 방면 급행 전동 열차가 고장이 나서 용산에서 노량진역 구간 한강 철교에 멈춰섰던 일이 생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안전 요원 그 인력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됐었잖아요.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또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많이 추운데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요. 곳곳의 안전은 좀 담당자님들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S 타임 가시죠. 네. 네, 친구들과 헬로윈 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2명의 친구를 잃고 자신도 부상당했던 10대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소식, 그리고 그 어머니가 꼭 하고 싶다는 말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다. 저희가 어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기자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총리실 산하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에서 이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답변 함께 들어보시죠. 우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본인이 필요에 따른 생각이 좀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치료를 받았던 것 같고 지원센터 쪽에 좀 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좀 제기를 하셨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본인이 그런 치료를 받고 싶고 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좀 생각이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솔직히 저는 이 말밖에 들리진 않았는데요. 제이비 어떻게 뭐 답이 됐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한덕수 총리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트라우마가 되면은 멘탈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생각이 굳건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무너지겠습니까? 도대체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뜻이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본인 사전 찾아보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어제 그 고인의 어머니 아쉬움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5번인가 뭐 상담을 받았는데 길어야 1-20분 부족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명을 했잖아요. 네. 그게 현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의 부족함을 채워 들어가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했습니까? 그거 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뭘 잘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논란이 커지자 지금 뭐 야당에서는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이 입장문을 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받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른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등 가능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유튜브로 이승민 님이 의지가 있으면 그게 트라우마겠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총리님이 하실 말씀이냐라는 비판의 댓글이 많다. 이걸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넘어갑시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인세율을 25%에서 1%포인트 인하하는 중재안, 그러니까 24%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를 했어요. 민주당은 수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수용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보류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법인세 1% 낮춘다는 게 사실은 은발의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없는데 그 두 개 이외에도 아직까지 정리돼야 할 사안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점검해야 될 게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왜 받았을까요? 자,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세율 인하의 폭입니다. 애당초 국민의힘은 3%포인트 인하를 주장을 했지만 결국 1%포인트가 됐던 거 아닙니까? 중재안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초부자 감세의 의미가 줄어들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김진표 의장 중재안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장의 중재안은 소위 일괄 타결 아니다. 국민 감세 3조 원 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2억에서 5억 원 사이의 중소 중견기업 법인세 인하안을 두고 한 말인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괄 타결을 강조한 건 초대기업 법인세를 조금 주고 중소 중견기업 법인세를 적당히 받았다. 그러니까 기분은 적게 테이크는 많이 챙겼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 국민의힘이 이걸 받지 않으면 파국의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몰아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겼다고 자체 판단을 해서 우리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써니님이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보류를 시킨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왜 보류를 한 겁니까? 다수의 분석은 대통령실 기류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더라고요. 네. 가능성이 없는 분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야 할 정도인지는 솔직히 좀 의문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법인세는 꼭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받든지 안 받든지 만약에 그 기준이 법인세라면 그건 심사숙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검토해야 할 게 67개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이비도 언급해 주셨는데 아직 쟁점으로 남은 67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부세 조정하는 방안이 지금 완전히 완결된 게 아니고요. 임대주택이라든지 지역화폐 예산 이런 등등의 문제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그냥 이게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민주당은 일괄 타결이라고 지금 강조했다는 점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이게 묻어간다. 요 점을 국민의힘은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김성환님은 민주당이 이러니까 여당이 배짱으로 나오는 겁니다라고 관전평을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한 발 더 물러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은 예산안이 처리가 될까요? 저는 이제 뭔가 전망을 하기가 힘든 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어코 기필코 15일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넘어갔잖아요. 네. 그냥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겠죠. 과연 오늘은 이뤄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설마 월요일도 저희가 이런 얘기 하고 있을까요? 그러지 말아야죠. 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대법원에 의해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시켰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대법원 2부가 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을 해버린 겁니다. 네, 무죄 확정의 근거가 뭔가요? 일단 이 그 재판의 개요부터 좀 일단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 장모가 동업자들과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에 병원 운영에 개입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이게 기소 내용이었거든요. 네. 검찰이 그 근거로 들었던 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최 씨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라는 점, 의료재단 이름이 최 씨와 동업자의 이름을 조합해 만들어졌다라는 점, 그다음에 최 씨가 사위를 병원에 취업시켜 운영에 관여했다라는 점, 요 세 가지를 들었는데 무죄 판단을 내린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초대 이사장을 맡은 건 동업자들이 병원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고 의료재단의 이름은 컨설팅 업체의 제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최 씨 사위는 행정을 담당했지 회계 업무 등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은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점을 검찰이 근거를 들어서 기소를 했다고는 하지만 세 가지를 확실하게 굳히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한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지적돼야 되는 것은 검찰은 과연 정말로 공소유지의 의지와 책임감이 충만해 있었던 것이냐 요거를 일단 좀 물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점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 법원 판단으로 넘어가면 한번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를 해보죠. 동업자들이 자기 몰래 병원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게 초대 이사장까지 맡은 사람이 사위로 하여금 행정만 하고 회계는 안 쳐다봐도 된다고 했다? 납득이 되십니까? 상식의 범주에서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식과 법리가 따로 노는 경우가 워낙 허다하다 보니까 뭐라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케어를 언급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들으셨죠? 자, 그럼 한번 유무죄를 떠나서 건보공단으로부터 22억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건 사실 아닙니까? 사무장병원에서. 그래서 동업자들은 유죄 판단 받았잖아요. 이미 그 전에. 그렇죠? 네. 그러면 장모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과정에 일정하게 그러면 도의적 책임은 없는 것이냐를 저는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유감 표명이 있겠습니까? 없다면 그건 뭐가 됩니까? 법적 책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된다. 이런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12구 참사하고 자꾸 뭔가가 자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의적 책임도 없는 거니까 손 탈탈 털고 없던 것 이렇게 끝나는 것이냐? 저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정로님이 장모가 가져간 건보료 반환하시고 개혁에 나서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했다는 대통령의 말,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템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우리 이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 기억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국민께서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통한 일상의 자유를 원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규용 장관을 만난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밝힌 것이죠. 덧붙인 말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을 강조해왔던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연화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환자 발생 추이,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한 지표별 목표 수준을 국민에게 공개, 신뢰에 기반한 방역을 하겠다고 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가족끼리 마스크를 벗고 모두 활짝 웃으며 만나길 기원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직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현재 정책을 조정하는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속 상임위가 보건복지위도 아니더라고요. 과방이죠 아마 소속 상임위가.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당부의 말씀을 저렇게 했던 것일까?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게다가 그 내용이라는 게 일반적 민심 전달이라면 모르겠지만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식견과 정보가 필요한 그런 방역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국회의원께서 민심을 대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냐. 100번 양보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로 아무리 이해를 하더라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 조규용 장관인데요. 장관은 한 국회의원이 그리고 한 국민이 당부의 말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자면 언제라도 만나주는 존재인가. 저는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별로 그런 사례를 저는 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그래서 이런 생각에 도달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윤핵관 의원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은. 그렇죠. 바로 이것이 만남의 주된 이유였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세 과시와 그 위세에 눌린 장관의 낮은 자세. 이렇게 볼 여지는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촌철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과학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치 아닌가요? 이런 의견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역풍이다님은 이것저것 간섭해야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라는 관전평 보내주셨는데 말 나온 김에 권성동 의원이 지금 차기 전대 도전 의사를 피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뭐 지금 뭐 당원 경선 반영 비율 100%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심하고 거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